지금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돈을 굴리는 거대 금융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보고서를 하나 냈죠. 핵심은 바로 이건데요. 미국 돈에서 벗어나가지고 비트코인이나 금 같은 다른 자산들을 찾는 나라가 점점 더 늘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저는 이 보고서를 읽다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그 안에 우리가 기다리던 리플 XRP가 한 글자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XRP가 빠졌을까요? 이게 왜 이상한 건지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면요. 이 보고서의 주인공은 딱 둘이었어요. 한 개는 비트코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금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란 같은 경우는 원유를 팔고 그 대금으로 비트코인을 받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들은 금을 계속해서 사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흐름들 속에서 리플의 이름이 그냥 없었다라는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 좀 서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사실 더 답답한 일은 따로 있습니다. 리플이라는 회사는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얼마 전에 JP 모건이라는 세계적인 은행이랑 손까지도 잡았고요. 그리고 그 둘이 함께 국경을 넘는 돈을 단 5초 만에 정산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보통 이런 돈들 같은 경우에 몇 날 며칠이 걸립니다. 게다가 리플은 미국에서 정식적인 은행 허가까지 받으려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회사 가치는 우리 돈으로 75조 원 안팎으로 평가받고 있고 누가 봐도 잘 나가는 회사죠. 근데 정말 이상합니다. 회사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정작 리플 코인 가격은 몇 달째 2,000원 근처에 묶여있다라는 사실. 회사는 웃는데 코인을 들고 있는 우리는 왜 이렇게 답답한 걸까요? 이 두 가지 수수께끼를 풀어나가시려면 먼저 한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로 탈달러라는 말인데요. 탈달러,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그 뜻은 정말 간단합니다. 전 세계가 미국 돈에 덜 기대려고 하는 흐름들. 근데 그동안은 나라끼리 거래할 때 거의 모든 미국 돈을 전부 다 썼거든요. 그걸 좀 줄여보려고 하는 나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인데요. 미국 돈이 지금 당장 무너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미국의 돈이 흔들리면은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왕이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분들께서 그 새로운 왕이 리플이길 바라는 거고요. 근데 지금까지 공개된 흐름을 살펴보면은 그 그림들이 조금 달라집니다. 새로운 왕이 한 명 나오는 게 아니라요. 지금 세상이 여러 조각으로 쪼개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쓰고요. 중국은 자기네 돈을 밀고요. 중앙은행들은 금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잘 안 통하는 결제 방식들이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세상이 이렇게 조각조각 나뉘면은 과연 누가 돈을 벌게 될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 조각난 세상에서 돈을 버는 거는 새로운 왕이 아니라요. 그 조각들을 서로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널 때마다 통행료를 받는 쪽이죠. 비트코인을 쓰는 나라, 다른 돈을 쓰는 나라, 이 사이에서 값을 빠르게 옮겨주는 길들. 그 길이 돈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플이 지금 찍고 있는 게 정확하게 바로 그 다리예요. 리플의 움직임을 보면요. 이 방향성 자체가 상당히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리에 진짜 가치가 있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무서운 증거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미국이 이란과 연결된 어떤 코인을 통째로 묶어버린 일이 있었죠. 금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이 넘는 상황인데, 그 코인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부릅니다. 가격이 흔들리지 않게끔 미국 돈 가치에 딱 붙여가지고 만든 코인인데요. 근데 이런 코인들이 만든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못 쓰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나라들이 미국 돈에서 벗어나려는 진짜 이유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돈이 남의 손에 묶일 수 있다. 바로 이 불안감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리플의 진짜 위치가 드러납니다. 리플 코인 XRP에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건 누가 발행하고 누가 관리하는 코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스테이블 코인처럼 누군가가 마음대로 묶어버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 돈이 묶일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세계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된다면요. 이 주인 없는 다리 같은 자산들은 다른 자산이 못 가진 장점을 갖게 된다는 거고, 근데 여기서 정말로 재미있는 역설이 하나 나오죠. 지금 세상 같은 경우는 미국 돈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리플의 간판 상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 돈 가치에 붙여가지고 만든 코인이죠. 게다가 리플은 미국 은행 허가까지도 받으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리플은 미국 돈이 죽는 쪽에 베팅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돈이 이기든 다른 돈이 이기든 그 사이를 잇는 다리에서 통행료를 받겠다라는 거고, 이게 어느 쪽이 이겨도 손해보지 않는 자리들 조용히 잡아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도대체 XRP는 왜 그 보고서에서 빠졌던 걸까요? 이제 정답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해석이 갈리겠지만요.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바로 이겁니다. XRP가 빠진 거는 약해서가 아닙니다. 다리가 아직까지 전부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고, 비트코인과 금 같은 경우는 이미 사람들이 대안으로 쓰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보고서에 이름이 올랐었죠.
근데 리플의 다리는 지금 한창 짓고 있는 중입니다. 말 그대로 JP모건과의 5초 정산도 은행 허가도 전부 다 짓고 있는 단계라는 거고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로 소름 돋는 지점은 바로 여기 있는데요. 다리가 분명히 깔리고 있는데 그 통행료가 아직까지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흐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 회사가 버는 돈들은 리플 코인을 가진 우리한테는 직접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회사는 웃고 있는데 우리는 못 버는 이유,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코인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흐름들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차트가 보여주고 있는 그림들입니다. 리플 XRP가 지금 2,000원 근처에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격이 2,200원입니다. 이 선을 넘어가지고 그 위에 자리를 잡는지 여부가 분수령이겠고, 만약에 그 위에 안착을 한다. 그럼 그 다음 목표는 2,700원 부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1,900원이 무너진다. 그럼 더 아래로도 밀릴 수가 있겠죠. 참고로 스탠다드 차타드라는 은행들은 올해 목표 가격을 4,200원으로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회사는 빠르게 다리를 짓고 있는 상황인데 이 코인 가격은 아직까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는 순간 그때부터가 가장 중요한 신호탄이 되어줄 겁니다. 이번 피델리티 보고서에서 리플은 없었지만요. 그건 리플이 약해서가 아니라 다리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가 있다는 거고, 리플 같은 경우는 미국 돈이 이기든 지든 그 사이에서 통행료를 받는 자리를 조용히 짓고 있어요. 다만 그 통행료가 우리 같은 홀더에게까지도 흘러올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행료가 코인을 든 우리한테 흘러오기 시작하는 신호들, 과연 어디에서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 그 신호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좋고 안 좋고 리플이 상황이 어떻다 잘 모르거나 무리한 매매는 조심하는 게 맞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모르는 해외 거래소, 선물 매매 같은 것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하기 때문에 특히나 잘 모르는 해외 거래소를 잘못 이용을 하시면요, 코인 자체가 그냥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매매는 청산당하고 나면은 회복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리플 XRP 평단이 4,000원 이렇게 높다라고 할지라도요, 결국에 평균 단가 잘 낮추고 시간 흐르면 회복 자체가 가능하겠지만요, 청산당하고 투자금 사라지면은 회복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장이 답답하다라고 할지라도 이럴 때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관리해야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워 나가시고 다음 반등장, 상승장 이런 시장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겠다, 재정비 시간으로서 생각을 해 나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알트 장세가 맞습니다. 이 머리로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루 종일 알트 타점 들여다볼 시간 솔직히 없으시죠? 일도 하셔야 되고요. 가끔은 쉬기도 하셔야 되고요. 놀러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대신 써주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주말에도 명절에도 시장 모니터링 드리면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4월 한 달 동안 47개 종목에서 수익 실현시켜드렸고, 아직 5월 중순도 안 된 상황에서 16개 종목 수익 실현 시켜드리면서 하루에 최소 1개 이상씩은 꾸준히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처럼 이렇게 무거운 메이저 코인만 들고 있으시면은 당연히 답답한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이 소규모 알트 위주로 빠르게 치고 빠지면서 수익 수단을 만들으셔야 되는 시장인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에서는 메이저 알트 비중 그리고 소규모 알트 비중들을 나눠가지고 포트폴리오로 같이 끌고 갑니다. 이 수익 타점 정보 커뮤니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바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